여기 프린트에서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에는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거기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한번 봅시다. 처음에 우리 원래는 이제 오메 법칙부터 시작했지. 네. 오메 법칙이 뭐지? 이게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단위로 보면 V 볼트, 전류는 암페어, 저항은 옴입니다. 그래서 1볼트는 1암페어 곱하기 1옴 하면 1볼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옴의 법칙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옴의 법칙 때문에 우리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지. 어떤 그래프 그릴 수 있었지? 두 가지 그래프 그릴 수 있었잖아. 여기 아래가 원래 뭐였을까? V와 I로 할 건데 V 값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바뀌는 거지. 전류에 의해서 전압이 바뀌진 않아. 왜냐면 전압을 우리가 뭔가 끼워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바뀌는 거고, 이건 어떤 그래프? 정비례. 그리고 R과 I는 저항에 의해서 뭐가 바뀌지? I가 바뀝니다. 이거는 무슨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 그런데 우리 정비례와 반비례인데 얘 기울기는 뭐니? 아니 기울기 1이 아닐 수 있지. 일단은 기울기가 V분의 I니까 얘는 저항이 없으네? 저항이 없었잖아. 자, 그러면 A, B 저항 뭐가 더 크지? B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봐. 같은 전압을 줬는데 뭐가 더 컸어? A가 훨씬 크네? 뭐가? 전류가 크다는 거는 저항이 작다는 거지. 전류가 작다는 거는 저항이 크다는 거지. 이해되죠?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뀌기도 하거든? 얘랑 바꿔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반비례는 아니까 넘어가자. 그리고 우리 이제 저항의 직렬 연결과 저항의 병렬 연결을 할 건데, 직렬 연결은 같은 길 위에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병렬 연결은 같은 길이 아니고 길이 나눠진 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합시다.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전압은 어떻게 되니? A에 흐르는 전압, 우리 걸린다고 하지?
A에 걸리는 전압과 B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전압과 어떤 관계가 있니? 전압이 전압. 같이 하네. 전압이? 잠깐만. 전압 말고 전류로 해볼게. 자, 여기는 먼저 전류 먼저 하자. 전류로 보면 전류는 전자가 흘러가는 거잖아. 네. 그럼 길이 하나니까 전자가 흘러가는 속도는 어떻다고? 똑같다고.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 흐르는 것과 여기서 전자가 흐르는 것과 여기서 전자가 흐르는 것과 흐르는 속도는 똑같죠. 그래서 전체 전류값과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값, 여기에서 전류값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줄이 두 줄로 나눠져 있어. 여기로 갔으면 좀 빨리 갔을 걸, 뭐 이런 생각을 하지. 근데 여기가 차가 두 대가 가고 여기가 차가 세 대가 가면 여기 속도는 차가 다섯 대가 가는 속도잖아. 그렇지? 그래서 전류는 전체 전류 값은 IA에 IB를 더한 값과 같더라 하는 거죠. 이것까지는 알겠지? 그럼 전압으로 볼게. 전압은 우리 뭐로 했었니? 어떤 걸로 비유를 했었지? 우리 워터 슬라이드로 비유를 했었잖아. 워터 슬라이드 보면 여기는 한 줄로 내려가는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더 떨어지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야지 전체 전압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V는 VA 더하기 VB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자.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는 A나 B나 전체나 똑같았어요. 그래서 여기 V 값은 똑같더라.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항은 여기는 두 개를 더한 값과 같더라. 그래서 RA 더하기 RB이고요. 여기는 넓어지는 거니까 R분의 1은 RA분의 1 더하기 RB분의 1. 왜냐면 저항은 어떨 때 커지지? 저항이 커진다는 거는 전류를 막 막는다는 거잖아. 저항이 어떨 때 커지지? 직렬력. 잠깐만. 직렬연결이라는 거는 길이가 길어질 때. 그렇죠? 저항이 엄청 길어. 그러면 짧은 거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저항이 길어질 때, 그리고 얇아질 때. 얇으면 당연히, 왜냐면 길이 넓다가 갑자기 쭉 좁아졌어. 그러면 가는 게 천천히 가게 되잖아. 그래서 저항이 클 때는 길이가 길어질 때, 얇아질 때. 그럼 저항이 작아질 때는 어떨 때일까? 반대예요. 길이가 짧을 때, 넓어질 때. 그럼 얘는 단면적과 관계가 있고요. 얘는 길이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이가 2배로 증가하면 저항 몇 배로? 2배로. 단면적이 2배로 증가하면 저항도 2배로 증가합니다. 얇아질
얇아질 때. 단면적이 2배로 얇아질 때. 단면적이 2배로 얇아질 때 저항도 2배로 증가합니다. 그럼 얘도 비례관계네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 A, B가 저항이 2배래. 응? 그러면 길이는 똑같으면 뭐가 다를까? 단면적이. 그렇지? 그럼 A가 더 단면적이 두꺼워, B가 두꺼워? B가 A가 얇은 두꺼운 거 B요. 두꺼운 게 B야? 네? 맞잖아요. 잠깐만. A가 얇은 잠깐만, 이때 얇으니까 A랑 B랑 저항의 크기는 어떤 게 커? A가 B요. B가 크지. 단면적은 뭐가 크다고? A가. 이게 한 번만 봐도 되게 복잡해져. 그치? 잘 생각해봐. 그러면 천천히 하는 거야. 저항이 어떤 게 큰지 보고 그 저항에 따라서 단면적과 길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우리 얘는 외워야 되지 않을까? 이거 해보자. 만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VA는 IA 더하기 RA야. 이게 성립해요. 오음의 법칙은 부분에서도 성립하고 전체에서도 성립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얘만 외워주세요. 안녕. 얘만 외워주세요. 오늘 저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병렬 연결해서 우리가 병렬 연결되어 있잖아. 콘센트가. 그렇지? 그리고 멀티탭도 병렬 연결되어 있지. 병렬 연결된 멀티탭이 왜 위험성이 있지? 왜 불이 나지? 여기 이렇게 연결하잖아. 그러니까 몰라요. 하나 꺼지면 다른 거 안 꺼지지. 병렬 연결이니까. 네. 그것보다 병렬 연결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항값이 계속 작아져. 네. 봐봐. 만약에 여기가 2옴이었잖아. 하나만 달면 2옴인데 두 개를 하면 몇 옴이 되지? 아니지. 2분의 1 더하기 1이 되지. 그러면 두 배로 작아지잖아.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옴이 4개 달면 어떻게 되지? 8이 아니라 4개요. 4개. 4, 5.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야. 그게 몇 분의 몇? R분의 1이야. 네. 그러면 몇 분의 몇? 2? 야. 암산을 못해요. 2잖아요. 2인데, 그렇지? 네, 얘가 네. R분의 1이라고. 그럼 2분의 1. 2분의 1이야. 그러면
더 진행되면 될수록 어떻게 된다고? 커져요. 저항이 작아져요. 아, 작아져요. 작아져요. 그래서 저항은 전체 저항이야. 전체 저항이 작아지고요. 저항이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전체 전류가 커져요. 커집니다. 전류가 커지면 커져요. 그렇지. 열이 날 수도 있어. 그래서 불이 날 수도 있어. 왜냐면 전류값이 막 2배로 증가한다고 4배로 증가하잖아. 지금 2배, 4배로 증가하는 거잖아. 4개만 꽂았는데. 그렇지? 그래서 전체 전류값이 증가해서 불이 날 위험이 있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풉시다. 쉬는 시간인가요? 아니, 정리 한번 해줘. 그 프린트물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주시고요. 한 5분 줄게요.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5분 동안. 그리고 쉬는 시간 갖고 이제 문제 풉시다. 까먹은 게 있는데 응? 저는 회로에서 전지 어디가 마이너스 짧은 게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아니 왜 우리 건전지로 보면 제가 요즘 건전지를 먹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가 이걸 이렇게 쭉 늘린 거야. 그래서 여기 긴 거, 여기는 밑받침이니까 짧은 거.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응? 전류계랑 전압계를 배웠는데 맞아요. 전류계 전압계 잘 모르겠어? 전류계 전압계는 거긴 안 나오긴 하는데 문제에서는 안 나오긴 하는데 설명 한번 해줄게.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하는 기구지. 네. 전류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전류를 직접 이동하는 걸 내가 느껴야 되잖아. 네. 그럼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야 되지. 그치? 네. 직렬 연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 전류를 측정하고 싶어? 네. 그러면 전류계는 이제 A에다가 바, 그러니까 암페어에다 바 붙이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전류가 얼마나 이동하는지 보여주지. 아, 그렇지? 전류계는. 그래서 전류계는 직렬 연결이야. 그런데 전압계는 보자. 그럼 전류계 여기도 전류계를 한다고 하면 여기 직렬 연결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하는 거냐면 전압은 여기에서 오는 압력과 여기 나갈 때 압력을 측정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측정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지? 봐봐. 여기 저항이 있어. 그러면 여기 들어올 때 전압과 여기 나갈 때 전압이 다를 수 있잖아. 네. 그럼 이렇게 측정해야지.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네.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다 연결한다고 하면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정줄계와 전압계는 그것만 알면 되고 또 하나가 있어. 전류계 같은 경우는 전지에
직접 연결하면 안 돼요. 왜 직접 연결하면 안 되지? 고정. 왜 고장날까? 전류계는 예를 들어서 전류계가 저항이 있으면 내가 전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저항이 있으면 안 되지. 네. 이걸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 내가 측정한답시고 그냥 움직이지 마 이렇게 막아버리면 도로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 이동하는 거를. 그래서 얘는 저항이 매우 작아. 저항이 매우 작은데 전지에 직접 연결한다고? 그럼 전류가 얼마나 셀까? 아, 너무 세서 고정. 고장나겠지? 근데 전압계는 어떤 거냐면 봐봐. 전압계를 연결했는데 갑자기 전자가 일로 이동해버려. 그럼 안 되겠지. 전자가 이동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저항이 매우 커야지. 그래 나한테 안 올 거 아니야. 나 여기 오지마. 너네 절로 가. 나한테 오면 바뀌잖아. 그러니까 너 절로 가. 나한테 오지마. 하면서 아예 저항을 키워버려. 그래서 나한테 전자가 오지 않게 해.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그냥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측정하려면 나한테 오면 안 되잖아. 네. 전자가. 그래서 저항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전지에 직접 연결을 해도 돼요. 왜? 저항이 매우 크니까. 이해됐죠?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그 측정하는 거는 그냥 눈금만 보면 돼요. 눈금은 이렇게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단자가 3개가 있는데 50V, 5V, 500mV 이렇게 되어 있다면 위에가 50V, 5V, 500mV가 있고요. 이 눈금만 그냥 보면 되지. 어떤 쪽 눈금을 봐야 되는지 이건 알지? 이거 어렵진 않아요. 눈금 보는 거는. 그래서 얘만 확인해 주면 돼요. 2번까지. 자, 12번까지 답 확인 한번 하자. 틀린 문제, 좀 어려운 문제는 다 풀어줄게요. 자, 1번은 3번, 2번은 2번, 3번 4번, 4번은 3번, 5번은 4번, 6번은 1번, 7번은 3번, 8번은 3번, 9번은 5번, 10번은 1번, 11번은 4번, 12번은 3번. 여기서 어려운 거 있었니? 틀린 거. 6번. 또 있었어? 6번이면 돼? 응? 6번만 설명해 줄게. 공부자. 여기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A예요. 이미 나왔네요. 그럼 여기도 2A고 전체도 2A지? 왜?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는 같으니까. 그래서 전체 저항은 몇이지? 9ohm이네요. 두 개 더하면 9ohm이지? 자, 그러면 여기에는 전압이 얼마죠? 12V, 여기는 6V. 두 개 더하면 18V 맞네요. 그럼 다 했어. 자, 기억부터 보자. 문자를 잘 봤어. 아하, 6ohm의 저항에 더 큰 전압이 걸린다. 맞네요. 니은 6ohm의 저항이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A지. 그리고 디귿 유공의 저항을 8로 바꾸면 전체 저항은 커지지? 왜냐면 8로 바꾸면 11옴이 되니까 전체는 5옴에서 11옴이 되니까 저항은 커집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12번까지는 풀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 뒤에 몇 번까지 푸냐면 25번까지 풀어주세요. 25번까지. 자, 25번까지 한번 답 한번 맞춰봅시다. 13번부터 할게요. 13번에 4번, 15번에 3번, 13번에 4번, 14번에 3번, 15번에 1번, 16번에 3번, 17번에 3번, 18번에 2번, 19번에 5번, 20번에 5번, 21번에 4번, 22번에 5번, 23번에 2번, 24번에 1번, 25번에 3번. 자, 틀린 거, 어려운 거, 헷갈리는 거? 20, 22번, 또 한 5개만 풀어줘. 어? 19번? 태연아? 몇 번? 저 이거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을 것 같아? 15번. 15번? 15번. 이 두 개면 되겠니? 자, 그러면 15번 먼저 보자. 같이 풀어봅시다. 자, 보자. 전력의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B를 하는 거지. 15번. 15번 보면 우리 이런 문제 풀 때 이거 먼저 봐야지. 얘 전체 저항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과 이것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전체 저항 구해보자. R분의 1은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이네. 몇이지? 10분의 2니까 R은 5. 아, 그러면 직렬 연결인데 여기가 전체 저항이 5이고요. 여기도 5네요. 그럼 전체 저항은 5에서 15이네. 전류값은 몇이지? 1.2A네요. 맞아요? 그러면 1.2A면 여기가 1.2A겠네? 직렬 연결에서는 다 같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1.2A인데 문제는 이게 나눠졌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0.6A, 0.6A로 나눠졌겠네요. 그래서 A는 0.6A, B는 1.2A.
그래서 A 대 B는 1대 2. 답은 1번입니다. 풀 수 있겠지? 자, 22번 봅시다. 22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1옴, 2옴, 3옴의 저항을 연결했어요. 거리는 전압 B.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전압 어떻게 되지? 전압 어떻게 돼? 일단은 여기 어떤 게 오건 상관없이 전압은 어떻다고? 일정하다. 그러면 전압 A, B, C는 1대 1대 1이네. 그치?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될까? 전류는? 예를 들어서 6으로 해야 되겠네? 6V라고 하자. 여기가 6V가 흐르고요. 여기도 6V가 흐르고 여기가 6V라고 흐른다고 하면 여기는 몇 암페어 흐르지? 2암페어. 여기는 3암페어. 여기는 6암페어. 그래서 6대 3대 2니까 6대 3대 2로 해야 되겠네. 6대 3대 2로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니? 자, 21번까지 풀었고요. 뒤에 문제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26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쭉 풀어주세요. 다 풀었으면 우리 직렬 연결, 단렬 연결 외우는 거 한번 외워보죠. 책 닫고 다 외우고 써. 한번 보고 정리해서 줘. 선생님한테. 이거 계산이 안 되는 거 자, 26번에 3번, 27번에 1번, 28번에 3번, 4번 29번에 4번, 30번에 3번, 31번에 5번, 32번에 쌤, 응? 이거 뭐? A면 그 A 33번 1번 34번 33번 1번, 34번 4번. 4번 5번이 되는 자, 29번 29번 해줄 거야. 또? 아니 알것 같아요. 이거 안 돼, 풀어줄게. 아니 진짜 알것 단위가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풀어줄게. 또? 몇 번? 없어요. 집에 갑시다. 아직 5분 남았어. 예사야. 하나. 29번 29분 있어. 하나. 빼. 언니 원 이거 하나면 돼? 이해하고 집에 보내주세요. 29번을 1시간 동안 해줄게.
저항. 네. 야, 속지 마. 아, 저 그렇게 했는데 계산 실수 맞나? 자, 저항은 어떻게 되지? 저항은 전류 곱하기 저항은 이거지? 네. 그러면 20 밀리암페어를 1로 나눈 값이네? 20 밀리암페어는 몇이야? 우리 1000 밀리암페어가 아 그래? 0.05. 1암페어야. 야, 우리 밀리 많이 쓰잖아. 하지만 1000밀리미터 1미터잖아. 네. 똑같아. 그럼 몇이야 이거? 0. 암페어분의 1이야. 그래서 답은 몇? 저 미리 암페어를 0.6이라고 해놓고 맞았어요. 0.6인데 왜 맞아? A는 아이를 음. 했는데 선생님 멍청한데 1000분의 20을 500분의 1이라고 해가지고 틀렸어요. 그냥 미리 암페어가 1000 암페어가 아, 그랬어? 이게 가장 핵심이야. 근데 맞았어. 아, 근데 맞았다고? 그러면 잘못 계산해서 틀린 거지, 솔직히는. 그러면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밀리암페어. 그래서 단위 꼭 확인해 주시고요.